민선 7기 순천시의 공약 이행률이 8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 허석시장 외에 10여 명의 인사들이 차기 시장 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순천시 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유기 방지의 날을 지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과 의미 짚어봤습니다. 여수와 진주, 하동을 포함한 남해안 남중권 지자체들이 이건희 미술관 유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건희 미술관의 수도권 건립 반대를 담은 공동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해상 풍력 발전의 속도전을 뒷받침할 법안이 발의되면서 수산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도 좋지만 자칫 수산업과 바다를 한꺼번에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의 모 호프집 관련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시민이 10명을 넘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어제 하루 순천에서 모두 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을 제외한 7명이 호프집을 방문했거나 방문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 호프집 관련 확진자는 지난달 29일부터 현재까지 모두 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전국 최초로 20%를 넘어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오후 2시 기준 도민 185만 명 가운데 20.1%인 37만여 명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작한 60세 이상 백신 접종 사전 예약률도 전국 평균보다 6%가 높은 82.4%로 파악됐으며 전남도는 지역 접종센터의 빠른 개소와 마을 방송 등을 통한 홍보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고흥군이 코로나 분류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에 반려식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흥군 사회복지협의회와 고흥군 노인복지관 등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500가구에 반려식물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고흥군은 200여 명의 봉사자를 모집해 가정 방문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민선 7기 각 지자체 공약 이행 상황을 짚어보고 내년 지방선거 예상 출마자를 소개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순천시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다양한 공약들이 완료됐지만 쓰레기 처리 문제 등 큰 현안들도 남겨져 있는데요. 차기 시장 선거 후보로는 10여 명의 인사가 거론되는 가운데 허석 시장의 재판 결과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민선 7기 순천시의 주요 공약은 5개 분야의 73건. 이 가운데 도청 2청사 유치와 광장 토론회, 시내버스 노선 개편 등 42건이 완료됐습니다. 하천 수질 개선 등 현재 추진 중인 29건은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이행될 것으로 순천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약 이행률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85%를 넘어섰습니다.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행정에 반영하는 순천을 직접 민주주의의 메카로 만들고 싶습니다. 반면 남북 교류 협력 사업과 실버타운 건설 사업은 국제 정세와 코로나 사태, 부지 변경 등으로 임기 내 완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랜 수건이었던 경전선 전철화 사업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노선 변경이나 지중화를 이끌어내야 하고 시급한 현안 중 하나인 쓰레기 처리 시설 건립 역시 인근 도시의 반발까지 이어지며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열어놓고 빨리 해결 지점을 찾아야지 계속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만 계속 부각되는 것은 남은 1년 동안에 굉장히 시장이 무거운 어떤 짐이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민선 7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데다 현 허석 시장이 지역신문 발전기금 유용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차기 시장 선거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교적 지지 기반이 탄탄하고 인지도가 높은 장만채 전 교육감과 노광규 전 시장이 주요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여기에 손은모 변호사와 구이승 변호사,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과 김동연 전 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도 차천타천으로 후보군에 올라 있습니다. 광역 기초의원 가운데는 임종기, 오학은 도의원과 허유인 순천시 의회 의장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고 김영득 팔마 청백리 문화재단 이사장과
김정욱 순천만 생태관광연구소 소장 등 정치 신인들도 도전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예고된 가운데 허 시장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누가 민주당 공천권을 거머쥘지가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남해안 남중권 자치단체들이 이건희 미술관의 수도권 건립에 반대한다며 공식적인 지역 유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는 오늘 하동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건희 미술관 남해안 남중권 지역 유치와 수도권 건립 반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엔 협의회장인 하동군수와 여수시장, 진주시장 등이 함께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 균형 발전, 성공적인 COP28 유치를 위해 이건희 미술관을 남해안 남중권에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양항에 고압용 육상 전원 공급 설비가 올해 처음 도입돼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고압용 육상 전원 공급 설비를 사용해 광양항 내에 정박한 자동차 운반선에 주요 전력으로 공급함으로써 1.6톤의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올해 고압용 설비 외에 저압용 육상 전원 공급 설비를 2개소 추가 설치함으로써 선박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추가로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 속에 해상풍력 발전의 속도전을 뒷받침할 법안이 발의되면서 수산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산업과 바다를 한꺼번에 망치려 한다며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열린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 중립 시대를 위한 준비로 해상풍력 사업을 언급했습니다. 한국 해양생태계의 보고인 전라남도 신안에서는 지역 주민과 지자체, 기업, 노동계가 힘을 모아 8.2기가와트 규모의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나섰습니다. 2030년까지 정부가 계획 중인 해상풍력 규모는 신안과 울산 등 동서남해에서 12기가와트, 입지 선정, 어민 설득, 10여 개 부처를 거쳐야 하는 인허가 절차 등 최소 7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구조가 갈 길 바쁜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해상풍력 발전의 빠른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정부가 주도해 입지 발굴, 주민 수용성 확보를 책임지고 인허가 과정도 단순화하자는 취지입니다. 민간 중심에서 정부 중심으로 옮겨서 간소화하자는 법입니다. 그렇게 민간 사업자도 도우면서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어민들의 이익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수산업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김원희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 모였습니다. 어업인 의견 수렴, 어업 피해 최소화 등 수산업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던 정부의 약속과 다르다는 겁니다. 어업인들의 의견 수렴과 동의 절차 없이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성, 반대 지역 어민들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법이 민관협의회 운영을 명시했지만 세부 방안은 하위 시행령에 위임돼 결국 찬성을 위한 요식행위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합니다. 또 환경영향평가도 간소화된 것도 어업과 어업인, 어업 환경을 모두 포기한 졸속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업인들의 삶이나 해양 환경은 안중이 없고 오로지 해상풍력 추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는 전국의 수산인들과 연대해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실력 행사를 할 계획이어서 해상풍력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여수와 고흥 해상에서 토종고래 상괭이의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수 해경에 따르면 지난 30일과 31일 이틀 연속 여수시 월호도 해상에서 상괭이 사체가 발견되는 등 올해만 여수와 고흥 등 관내 해안가에서 상괭이 사체가 모두 33구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상괭이는 해양 보호생물로 지정돼 포획할 수 없고
혼획 시에도 신속히 구조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순천 지역 초등학생에 이어 중학생과 고등학생들도 앞으로 100원만 내면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순천시는 버스 회사에 지원할 1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오는 10일부터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시내버스 이용 요금을 10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8년부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100원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순천에서 반려동물 유기 방지의 날 지정이 추진됩니다. 유기동물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가운데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구조와 보호 등 사후 대책보다 반려인의 인식 변화를 통해 동물 유기를 사전에 막자는 취지입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구조돼 순천 유기동물 시설에서 보호 중인 한 강아지. 주인이 없는 이 강아지는 이름 대신 발견된 장소와 날짜인 당직실 공호이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 70, 80% 이상이 이제 그 사람 손을 잘 안 타는 그런 유기견들이시고요. 나머지 한 3, 40%는 이제 그 손 타는 애완견. 당직실 공호이사와 같은 유기동물들은 지난 5년간 순천에서 모두 1,600여 마리가 접수됐고 지난해에만 500여 마리가 구조됐습니다. 순천에서만 매년 수백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유기동물 보호소 수용 규모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시설이 단 2곳에 수용 규모도 각각 80마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호소가 수용하지 못하는 동물들은 현행법상 열흘간의 의무 보호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기동물 보호소를 확충하려던 지자체 사업은 무산되거나 지지부진합니다. 제한된 예산으로 부지 선정이 어려운 데다 인근 주민의 반대도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유기동물 처리 문제에 골머리를 앓던 순천시와 순천시 의회는 최근 6월 2일을 반려동물 유기 방지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월 2일이 6.15 발음되는 점에 착안한 건데 보호시설을 늘리는 것보다 인식 전환과 홍보로 동물 유기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입니다. 공간 마련을 많이 하면 좋긴 하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좀 더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비용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절감이 될 것 같아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반려동물 유기 방지의 날 지정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유기동물 문제의 대안이 될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5.18) 역사공원이 조성된 옛 505 보안부대 부지에서 일제강점기 군 지휘부가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 방공호가 발견됐습니다. 군 지휘부용 방공호가 광주에서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일제강점기 역사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시급합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드나들 만한 조그만 입구. 허리를 숙여야 통과할 수 있는 입구를 지나면 좁은 미로 같은 통로가 나타납니다. 통로를 돌고 돌면 성인 20여 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다시 좁은 통로가 계속 이어집니다. 옛 505 보안부대 부지 내에서 새롭게 발견된 지하 벙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벽면에는 밖으로 향하는 환기시설이 마련돼 있고 위쪽에는 전기 설비를 설치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판자를 덧댄 그 표시 같은 것들이 있죠. 화정동에 있는 광주선 독립운동 기념관 거기도 안에 표면이 이렇게 되어 있고 아래에 이제 또 보시게 되면 그 표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타원형으로. 그래서 당시에 조성된 것은 이런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전형적인 방공호로 추정되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방공호와는 다른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광주 지역에 산재한 일제강점기 방공호는 탄약 등 주로 무기를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됐지만 이번에 발견된 방공호는 회의를 할 수 있는 넓은 공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또 이 공간은 미로 같은 통로로 이어져 있어 일제 주둔군의 지휘부용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부분 일자형으로 딱 끝나요. 일자형으로. 탄약 보관소로 알려져 있는데 요 밑하고 여기는 격이 달라요. 구조가.
일제강점기 광주 지역에 주둔했을 일본군의 규모와 강제동원의 역사적 사실을 규명할 수 있는 방공호. 광주시는 얼마 전 발견된 부근의 방공호와 함께 505 보안부대 부지에서 발견된 지하시설들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LG화학 여수공장 노사가 지역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LG화학 여수공장은 지난 1월 장애인 복지시설인 동백원에 이어 최근 한국장애인 부모회 여수지회에 연간 10,000kW 이상의 전력을 감축할 수 있는 7kW급 태양광 발전 설비를 기증했습니다. 여수공장 노사는 또 임직원 여수시민되기 운동 전개를 통해 여수시로부터 받은 전입 유도 포상금으로 TV와 컴퓨터, 의료용 전동침대 등을 구입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 동부지소와 여수복지재단 남산요양원에 전달했습니다. 여수 지역 사회와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시민단체가 출범했습니다. 여수시 관광발전 범시민운동본부는 오늘 출범식에서 여수 관광이 지역의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일부 정치인과 특정 시민단체의 왜곡된 주장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퇴보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체는 더 이상 일방적인 주장이 지역의 여론인 것처럼 왜곡되어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중립적인 담론을 형성해 나가는 데 이바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여수 산단의 한 제조업체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건물 일부와 자재 등이 불에 타 2억 1,0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인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의 반복적인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많은 위생 매립장의 사용 연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장은 최근 시의회 정례회에서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로 도심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며 민선 7기 여수시 3년 시정에서 많은 위생 매립장 사용 연장 문제 미해결을 아쉬운 점으로 지목했습니다. 전 의장은 또 많은 매립장 사용 기한이 지난해 3월 종료돼 1년이 지났다며 여수시가 해당 지역 주민들과 소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양시 중동에 행정타운 주차타워가 새롭게 건축됩니다. 광양시는 중마 주민자치센터 옆 유휴시유지에 지상 4층 규모의 주차 건축물 건립을 위한 모든 행정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